오늘은 철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분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먹고 잘못 먹어서 우리 몸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올바른 철분 섭취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분은 꼭 필요한 만큼만 드셔야지 넘치면 손해를 많이 보는 영양소입니다. 먼저 철분의 중요한 기능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빈혈, 면역기능 저하, 신경학적, 지능적 기능장애 등이 옵니다. 그리고 혈액에서 헤모글로빈을 만들어 전신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철분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성인은 보통 체내에 3에서 4g의 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수에서 적혈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매일 24mg의 철분이 소모됩니다. 또 1mg 정도가 점막세포, 담즙, 월경 등으로 손실됩니다. 하지만 대식세포가 노화된 적혈구를 집어삼키고 철분을 다시 회수해서 22mg의 철분을 재활용합니다. 이렇게 철분은 대부분 재활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일 1mg의 철분이 필요합니다. 1mg의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음식으로 철분을 10에서 15mg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철분을 많이 먹으면 산화 스트레스와 질병, 노화를 불러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차병원 홈페이지 10년 더 젊어지기, 철분 쌓이면 늙는다라는 소제목 아래 잘 소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각종 식품에 철분을 보강시켜 왔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질과 기타 여러 식품 성분의 산화 반응에 의한 손상이 자극된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철분 결핍 상태보다는 오히려 진단이 안 되고 흘려버린 철분 과잉 상태가 더 많다는 것이 조사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문제점에 대한 검증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철분 보강제 식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차병원 홈페이지에 철분의 양과 수명은 반비례라는 타이틀 아래 몸 안의 철분 양과 수명과의 관계에 대한 한 동물 실험에서는 철분 흡수 속도가 빠른 동물일수록 수명이 짧게 나타났습니다.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철분의 양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는 체내에 철분이 많이 저장된 남자에게서 암과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생겼다는 보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중국 화종과학기술대학 웨이바우 교수는 기존에 발표된 11편의 논문을 재분석해 철분과 당뇨병 발생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주로 동물의 피에서 뽑아내는 햄철로 만든 철분제 복용 시 당뇨병 발생 위험이 33%가 증가했고 햄철 섭취량이 1mg 증가하면 당뇨병 발생 가능성이 1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곡물, 유산균, 채수료 등의 식물성 식품이 원료인 비햄철은 당뇨병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육류를 통해 흡수되는 철분보다 채식을 통해 흡수하는 철분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동물성 철분이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일으켜 결국 당뇨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엉뚱하게 동물성 철분인 햄철을 먹으라고 권할까요? 육류를 통해 흡수하는 철분인 햄철은 20-30% 흡수가 되고 곡류나 채식 등을 통해서 섭취하는 비햄철은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동물성 햄철이 흡수가 훨씬 더 잘 된다는 이유로 식물성 철보다 동물성 철분을 일반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보신다면 식물성 철분인 비햄철이 적게 섭취되어도
그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비록 비햄철이 흡수가 덜 되지만 우리 몸 안에 철분이 부족할 때는 비햄철의 흡수율은 최대 50%까지 상승한다는 연구가 있고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비햄철을 1.5mg 먹을 때는 18% 흡수가 되지만 6mg으로 양을 4배로 올리면 6%로 흡수율이 3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햄철은 섭취되는 양에 크게 차이가 없이 20에서 40%가 흡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동물성 철분이 먹는 대로 계속 흡수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철분은 식물성 철분처럼 천천히 그리고 소량 흡수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철분이 너무 많으면 인체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철을 저장하는 페리틴이라는 세포내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페리틴이 혈액에서 철분을 옮기기 위해 일부 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페리틴 농도를 측정해 보면 우리 몸에 철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페리틴의 정상 수치는 남성 21에서 274이고 연구에서는 페리틴의 수치가 36 이하인 그룹보다 222 이상 되는 그룹은 죽상동맥경화증이 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페리틴 수치가 높아질수록 경동맥 플라그의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몸속에 철분이 과다할 때 당뇨, 혈관을 망치는 죽상동맥경화증, 경동맥 플라그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럼 철분이 이런 병적인 현상을 일으킬까요? 철은 전이금속으로 쉽게 다른 산소, 수소 분자와 전자를 주고받습니다. 철은 전자를 잃어버린 유리기가 되어 활성산소처럼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철은 다양한 종류의 강력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과산화수소, 과산화물 음이온, 수산계 나디칼을 만들어 유전자와 유기체의 구조와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철분이 너무 많아서 체내에서 운반 단백질이나 저장 단백질과 단단히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산화하는 반응, 즉 전자를 잃거나 얻는 영향으로 유리기 복합물을 만들어 세포막이나 DNA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실제로 철분이 과다하면 활성산소가 생겨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시키고 인슐린 결핍을 불러와 당뇨병이 유발됩니다. 철분이 과다한 이들에게 제2형 당뇨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액 중에 철 함량을 낮추었더니 당뇨 증상이 도로 개선되었습니다. 더불어 체내 철분을 감소시키면 인슐린 분비와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된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철분이 많으면 몸이 망가지고 철분이 줄어들면 몸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철분이 과다하면 췌장의 베타세포를 손상시키므로 인슐린 방출량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신체 기관들보다 췌장은 철을 쉽게 축적하고 활성산소의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철분은 간, 복부, 비만 세포들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철분은 채소를 통해 섭취해야 하고 육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2011년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미국 하버드대 영양학과 연구팀은 미국 성인 남녀 44만 2,100명의 식사 패턴과 당뇨병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매일 적색육을 100g씩 섭취할 때마다 당뇨병 위험은 19%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적색육을 가공한 핫도그, 베이컨 등을 매일 50g을 먹어도 당뇨병 위험이 51%가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햄채를 과다하게 섭취해 체내 산화 현상이 많아지면 염증, 심혈관 질환,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채식하는 사람들이 철분이 부족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리드 맹겔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완전 채식에는 잘 흡수되지 않는 형태의 철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채식에는 철분 결핍 빈혈이 발생하기 쉬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식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채식주의자의 철분 저장량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철분 결핍 빈혈은 일반인보다 채식주의자에게서 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8월 미 임상학 영양 저널에는 영국 바이오뱅크에서는 붉은 육류 섭취가 적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헤모글로빈 농도가 낮았고 빈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연구를 종합해 보면 채식인이 체내 철분은 좀 낮은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철분 결핍성 빈혈이 더 많다거나 채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종합할 수 있습니다. 라면 먹고 채소 잘 안 챙겨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만 음식을 갖춰 먹는다면 철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비건 채식인은 일반인보다 1.8배 많은 철분을 먹으라는 권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알차게 챙겨 드시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50%에서 60% 증가합니다. 한국영양학회는 철분을 성인 남성의 경우 9에서 10mg, 여성의 경우는 7에서 14mg을 권장합니다. 임신한 여성은 철분을 더 보충해 드셔야 합니다. 철분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합성철분제의 경우 생체 흡수율이 낮고 과다 복용 시 철분 중독 증상 또는 위장장애를 발생시킨다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심장, 간, 췌장, 갑상선, 생식기를 손상시킨다는 경고도 있고 철분제가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철분이 대식세포와 림프구의 작용을 완화시키고 산화작용을 한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철분 섭취, 채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어패류를 제외하면 식물성 식품이 철분이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빈혈에도 좋고 두뇌 건강에도 좋은 철분이 많은 음식을 소개합니다. 철분 보충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밥에다가 렌틸콩이나 귀리를 섞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청을 매일 드시면 가장 빨리 철분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철분 함량이 다른 채소에 비해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금치는 브로콜리보다 몇 배 더 철분이 많습니다. 무청의 경우는 시금치의 약 2배인 4.1mg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소를 드실 때 레몬이나 라임 같은 비타민C가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많이 됩니다. 저는 오늘 동물성 철분이 흡수는 잘 되지만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이것이 암과 당뇨, 혈관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험 결과 철분은 채식이나 공유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분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